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10월 23일 수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두 달 연속 출생아 수가 2만 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혼인 건수도 전년 대비 20% 늘어 당분간 출생아 수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또 공개됐습니다. 북한이 부인하던 우크라전 파병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국토부가 디딤돌 대출의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하되 실수요자의 불편이 없도록 적정한 유예 기간을 둘 전망입니다. 200조 원대 부채를 안고 있는 한국전력의 경영 악화가 지속되자 정부가 내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9.7%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주택과 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두 달 연속으로 출생아 수가 2만 명을 넘은 데다 혼인 건수도 작년보다 20% 늘면서 당분간 출생아 수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올해 출산율 전망치가 올라갈 거라는 조심스러운 기대가 나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출생아 수는 2만 98명으로 지난해보다 5.9% 증가했습니다. 7월 2만 601명보다 조금 줄어들었지만 두 달 연속 출생아 수가 2만 명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누적 출생아 수는 15만 8,011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시도별로는 서울과 대구 등 13개 시도가 증가했고 부산과 강원 등 4개 시도는 감소했습니다. 출생률에 영향을 주는 혼인 건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8월 혼인 건수는 17,52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917건이 늘며 20% 증가했습니다. 혼인 건수는 지난 4월부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30대 초반과 관련된 정책 지원으로 혼인 건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출생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 합계 출산율 전망치 0.68명도 0.7명대로 올라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한 출생아 수에 2년 정도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는 혼인 건수가 증가하는 만큼 출생아 수 증가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최근 결혼 출산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인식 변화도 관찰되고 있어 정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긍정적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 저출생 반전의 계기를 확실하게 만들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8월 이혼 건수는 1년 전보다 5.5% 감소한 7,61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 수는 32,244명으로 1년 전보다 5.9% 증가했습니다. 출생아 수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사망자 증가가 더 빠른 영향으로 8월 인구가 12,146명 줄었고 1월부터 8월까지 82,246명의 인구가 자연 감소했습니다. 인구가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은 2019년 11월부터 4년 10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떨어지기만 하던 출산율의 반등세를 이어가기 위해서 정부가 지난 6월 이후에 잇따라 저출생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또 육아 지원 정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김경호 기자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8월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모두 두 달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코로나 기간 침체됐던 출산율과 혼인율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해석이 나오는가 하면 지난 6월 발표된 정부의 저출생 대책이 청년들의 인식 변화를 가져왔다는 분석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포착된 건데요. 설문에서 무자녀 남녀의 자녀 출산 의향은 37.7%로 지난 3월 조사 때보다 5.1%포인트 올랐습니다. 특히 자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20대 후반 여성은 무려 13.7%포인트나 늘었습니다. 미혼 남녀의 결혼 의향 또한 4.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출산율 반등세를 이어가기 위해 저출생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이 육아지원 3법으로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연간 510만 원 오릅니다. 또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휴직 기간이 6개월씩 연장됩니다.
사용하지 못한 육아휴직은 남은 기간의 2배만큼 육아기 단축근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연장됩니다. 정부는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육아휴직 유연화 방침도 밝혔습니다. 앞으로 일주 단위로 분할 사용 가능한 단기 육아휴직 도입을 추진합니다. 또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중에 출산 휴가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저출생 대책을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네, 뉴스의 맥을 짚어봅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기간을 2달 더 연장하되 인하 폭은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물가가 다소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건데요. 뉴스룸의 취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박지성 기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음 달부터 유류세가 소폭 인상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먼저 정부는 2022년 7월부터 물가 안정을 이유로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폭을 37%까지 확대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인하폭을 점차 축소하면서 인하 조치 기간은 조금씩 연장해 왔는데요. 이번 조치로 유류세 인하 기간은 2달 연장했고 인하폭은 휘발유 15%로 경유는 23%로 축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현재보다 리터당 42원, 경유는 41원 오를 전망입니다. 현재 중동 분쟁이 장기화하고 있는 터라 당장 인하 조치를 거둬들일 순 없지만 국내 물가가 다소 안정된 모습을 보이자 인하폭을 점차 줄여나가고 있는 겁니다. 네, 물가 안정에 대한 기대감은 통계에서도 확인이 되는데요. 이 한국은행 발표를 보면 경제 전반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개선되는 모습이죠. 네, 이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101.7로 지난달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 지수가 100이 넘으면 경제 전망이 비교적 낙관적인 것을 뜻하는데요. 이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약 3년 만에 인하되는 등 내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년 반 만에 1%대에 진입하며 물가 목표치인 2%대를 밑돈 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수치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피부로 직접 느끼는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렵다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정부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 내수 진작에 힘쓴다 이런 계획을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현재 국내 경기가 수출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곤 있지만 내수 부진이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출만 봐도 1년 전보다 7.5% 증가하면서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인 반면 국내 설비 투자나 소매 판매 등 내수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들은 제자리 걸음인 상태인데요. 정부도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국민 체감 경기에 힘쓰겠다는 방침입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제의 최전선에 있는 현장에 찾아가 목소리를 듣고 이를 토대로 내수와 민생을 위한 과제들을 계속 보완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제통화기금이 주요국의 경제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박 기자, 유의미한 수치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먼저 우리나라에 대해선 올해 2.5%, 내년은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존 전망치와 같은데요. 우리나라에 대한 추가 설명은 없었는데 기존 전망에서 크게 나빠지거나 나아질 요인은 없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올해와 내년 모두 3.2%로 예상했는데요.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전쟁에서 거의 승리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중동 전쟁과 보호 무역주의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요 경제 이슈들 취재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박지성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극구 부인해온 북한군 파병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또 하나 나왔는데 북한 억양이 또렷하게 들립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335 모여 흡연을 하는 군인들. 어디선가 북한 억양이 들립니다.
현지 시간 22일 러시아 독립 언론 매체 아스트라 텔레그램 채널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아스트라는 북한군이 블라디보스토크 세르게입스키에 위치한 러시아 제127 자동차 소총사단 예하 부대에 도착한 장면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우크라이나 군사나 전략소통센터가 공개한 영상에 등장한 북한군 추정 인물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부인하던 것과 달리 파병 정황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전략 미사일 기지를 방문해 극초음속 미사일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둘러보고 핵 무력 대응 태세를 완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미국 대선을 2주 앞둔 시점에서 ICBM을 공개해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러시아 파병에 대비하기 위한 걸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우방국들과 협력해 러북 불법 군사협력 추이를 보고 단계적인 대응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입니다. 불법적인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협력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는 유관 기관, 유관 부처 그리고 관련국들과의 긴밀한 협의하에 앞으로의 조치들에 대해서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정보공유 대표단을 신속히 파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투병력이 아닌 대북정보 수집 요원이나 북한군 통역, 신문을 맡을 비전투 분야 병력이 투입될 걸로 보입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폴란드가 K-방산의 단골 손님인 만큼 방산 협력의 확대가 논의될 걸로 보이는데요. 어떤 성과가 기대되는지 이혜진 기자가 예상해 보았습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의 한국 방문은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약 6년 만입니다. 두다 대통령은 오는 25일까지 나흘간 한국에 머무는데 24일엔 윤 대통령과 만나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두 정상이 이번에 만나면 3개월 만에 재회하는 셈입니다. 지난 7월 두 정상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방산 분야 등 경제협력 증진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보다 앞선 지난해 7월에는 윤 대통령이 폴란드를 찾아 두다 대통령과 회담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양국 간 방산 분야 협력이 상호 호혜적으로 진행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아가기로 하였습니다. 폴란드가 K방산의 단골 손님인 만큼 두 정상은 양국 간 방산 협력을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양해각서 체결 등 구체적인 방산 협력이 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방한을 계기로 폴란드의 대규모 한국산 무기 추가 구매가 성사될지도 관심사입니다. 회담을 마친 두다 대통령은 다음 날인 25일 국내 주요 방위산업체를 찾아 폴란드가 수입한 한국산 무기 생산 라인 등을 둘러볼 예정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K방산의 큰손 폴란드와 방산협력 성과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전략적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국가안보실 2차장 주재 방산수출 전략평가회의에선 지난 2022년 폴란드와 체결한 대규모 총괄 계약을 안정적으로 이행하고 대형 방산사업 신규 수주를 위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방산협력을 위한 국가별 고위급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필요한 경우 합동협상단을 꾸려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대통령실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토마시 포야르 체코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하고 윤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 후속 조치 이행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신 실장과 포야르 보좌관은 양국 고위급 교류와 원전 협력 등 주요 현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군사 협력에 단호히 대응하고 이를 위한 전략적 공조도 지속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와 협의를 거쳐서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관련 자료 34건을 추가로 제공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에 입수한 19건의 자료와 함께 면밀한 분석을 통해 피해자 구제와 진상 파악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945년 8월 광복 직후 조선인 강제징용 노동자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하던 우키시마호는 교토 마이즈루 항에서 폭발해 침몰했습니다.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서민 정책 금융 상품인 디딤돌 대출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출 한도를 줄이되 실수요자의 불편이 없도록 적정한 유예 기간을 둘 전망입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주택담보대출 비율인 LTV의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대출 관행이나 주택 도시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을 자제하는 것은 최소한의 조치라며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의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디딤돌 대출을 실수요 서민에 대해 차질 없이 지원하고 가계부채 관리에 부담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주 발표한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계획에 대출 수요자들 반발로 조치가 유예된 바 있는데 보완책을 마련해 맞춤형 방안을 내놓겠다는 겁니다. 우선 국토부는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 유형별로 주택시장 상황이 다른 만큼 비수도권의 디딤돌 대출 축소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현재 디딤돌 대출 신청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마련하게 될 보완 조치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시행할 경우에도 수도권 주택 수요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한 유예 기간을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이 담긴 맞춤형 개선 방안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9.7%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전력의 부채가 203조 원에 달하며 경영 악화가 지속되는 데 따른 조치인데요. 다만 국민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주택과 일반용 요금은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조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한국전력은 총 203조 원의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하루에 이자로 나가는 비용만 120억 원에 달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국제유가가 치솟았던 2021년에서 2023년, 고물가로 어려운 국민 상황을 고려해 전기를 원가 이하로 공급하며 빚이 불어난 겁니다. 지난 2년에 걸쳐 6차례 전기요금을 인상했지만 적자가 누적되며 경영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한전의 재무 여건과 경제 주체들의 민생 부담 여력 등 변수를 검토해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본 조정은 산업용 요금에 한정하여 한 자릿수 인상률인 평균 9.7%를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인상 대상은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 갑과 대기업 비중이 높은 산업용 을의 인상폭을 차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업용 갑은 킬로와트당 약 8.5원, 산업용 을은 약 16.9원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용은 약 44만 호로 전체 고객의 1.7%지만 전체 전력 수요의 53%를 차지해 경영 악화를 타개할 수 있다는 게 한전 측의 설명입니다. 산업용 요금 인상은 요금 조정 영향을 받는 고객의 수를 최소화시키면서도 시장에 가격 시그널을 제공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유도하였고 한전의 누적 적자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경기 침체 장기화로 국민과 소상공인의 경제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해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배추값이 차츰 내려가고 있지만 김장철을 앞두고 여전히 걱정들이 많은데요. 정부가 배추를 비롯해 마늘, 천일염 등 김장 재료의 물가가 안정궤도에 오르도록 본격적인 할인 지원에 나섭니다. 김유리 기자입니다. 홍성의 한 배추밭. 김장철 배추 수확을 앞두고 밭이 초록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농약도 해주고 일제 그러니까 병충해가 일제로 없고 홍성군 작황으로 봐서는 충분한 물량이 될 거로 봅니다. 폭염에 따른 공급 부족으로 금배추라 불릴 만큼 가격이 폭등했지만 농민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정부 지원으로 최근 생육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9월 중순 정점을 찍었던 배추 도매 가격도 가을 배추 작황이 안정화되면서 점차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잎이 선명한 연두색을 띠고 있고 병충해 피해 없이 배추 상태가 양호합니다. 이곳의 김장용 배추는 다음 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공급될 계획입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정부는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한 김장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김장 성수기의 공급량을 확대해서 김장 재료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배추는 계약 재배 물량을 지난해보다 10% 늘려서 2만 4천 톤을 공급하고 고추, 마늘, 천일염 등 김장 재료 정부 비축 물량도 대형 유통업체 등에 공급해 가격을 안정시킬 예정입니다. 농수산물 할인 지원도 실시합니다.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배추, 무 등 농산물에 대해 최대 40% 할인을 추진합니다. 수산물의 경우 코리아 수산페스타 등을 통해 천일염, 새우젓 등 김장 재료와 대중성 5종 등을 최대 50% 할인 판매할 계획입니다. 김장 재료 원산지 표시 단속 등 안전성 관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세계 자원봉사대회 참석을 위해 부산에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대회 참석에 이어 전통시장과 사찰을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영훈 기자입니다. 부산 전통시장인 초량시장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상인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하며 반갑게 인사합니다. 윤 대통령의 부산 전통시장 방문은 이번이 5번째입니다. 실향민 아버지에 이어 2대째 쌀가게를 운영하는 상인 부부와 대화를 나누고 과일 가게와 아동복 판매점 등 시장 곳곳에서 상인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여러분들 더 잘 살게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주 많이 들고 또 여러분 이 힘들게 사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아주 많이 찡합니다.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영남 3대 사찰로 불리는 부산 범어사도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거 부산에서 근무할 당시와 그 이후에도 금정산을 등산했다며 사찰과의 연을 소개했습니다. 몇 년 전에 부산에 근무도 했고 그래서 떠나고 나서도 이 금정산 정호 스님의 안내로 사찰을 둘러본 윤 대통령은 비 오는 날 부처님을 뵈니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힘든 상황이 있지만 업보로 생각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며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호 스님은 윤 대통령에게 인생을 살면서 허물이 없어 걸릴 것이 없다는 뜻의 무구무해라는 스님의 손글씨가 담긴 족자를 선물했고 방장 정여 스님은 힘들 때마다 이 문구를 보며 지혜롭게 극복하라며 견디고 참고 기다리라는 뜻의 가민대가 적힌 액자를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나라를 정상화하기 위해 범어사에서 주신 많은 가르침에 힘입어 나라가 똑바로 설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범어사는 지난해 통도사와 함께 국가 현충시설로 지정됐고 현직 대통령이 범어사를 찾은 건 이승만 전 대통령 이후 2번째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던 헬로윈데이가 다가오는 가운데 정부가 특별 대책 기간을 운영합니다. 많은 인파가 몰리는 27개 지역을 집중 점검하고 12개 지역은 현장 상황관리관을 파견합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헬로윈을 앞두고 정부가 특별 대책을 가동합니다. 먼저 이달 31일인 헬로윈데이를 앞두고 25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8일간 헬로윈 대비 특별 대책 기간을 운영합니다. 특별 대책 기간에는 서울 이태원과 홍대를 비롯해 부산 서면, 대구 동성로 등 헬로윈에 많은 인파가 방문하는 27개 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인파 밀집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12개 지역은 행정안전부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관계기관과 함께 상황을 직접 관리할 예정입니다. 현장상황관리관은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 배치 업무를 담당합니다. 또 비상상황 대응체계 등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인파 해산 시까지 현장 상황을 관리합니다.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합니다. 그동안 행안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다중운집 인파 사고를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각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소관시설별 인파사고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마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각 기관에서는 이러한 대책들이 실제 현장에서 잘 가동될 수 있도록 잘 점검해 주시고 다가오는 연말 연시까지 인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와 현장 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지능형 CCTV 설치, 24시간 상황실 운영 확대를 통해 촘촘한 인파 안전관리 체계 조성에 나설 방침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교육부가 대한의학회 등이 여야 의정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협의체 논의 현안으로 제시된 의대생 휴학 승인 여부에 대해선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또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을 논의하자는 의료계 제안에 대해서도 법령상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해병대가 필리핀에서 실시하고 있는 카만닥 훈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해병대는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필리핀 일대에서 다국적 연합훈련인 카만닥 훈련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카만닥 훈련은 미국과 필리핀 해병대가 우방국 간 협력을 통해 대테러 역량 강화와 연안 방어, 전투기술 배양을 위해 2017년부터 실시 중인 연례 훈련입니다. 해병대는 2022년 중대급 규모로 처음 참가한 이후 3년 연속 훈련에 참여했으며 올해는 중대급 부대와 함께 필리핀에 수출된 한국형 상륙 돌격 장갑차를 유지 보수하는 정비 분야 전문가들을 파견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쓴 글씨 독립이 15년 만에 고국에서 관객을 만납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내년 3월 31일까지 안중근 의사 하얼빈 의거 115주년 기념 특별전 안중근 서가 열립니다. 이번 특별전은 안중근 의사가 순국 직전에 썼던 글씨를 통해 의사의 삶 속에 녹아있는 사상을 조명하는 것으로 독립등 글씨 18점과 50여 점의 자료를 선보입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전시를 통해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사상이 우리에게 큰 울림으로 퍼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여행 수요가 급격히 늘면서 위약금 불만 등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패키지 여행을 선호하는 60대 이상 고령자의 경우 건강상의 이유로 여행을 못 가는데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60대 남성 A씨는 지난 7월 한 여행사를 통해 중국 크루즈선 여행 계약을 맺었습니다. 6명이 약 1,500만 원의 대금을 결제했는데 동행자 2명이 사고를 당하며 출발 15일 전과 5일 전 여행사에 취소와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사는 환급 불가 답변을 해왔습니다. 약관에 15일 이전에 이번처럼 사고로 당한 게 아니라 그냥 난 마음이 바뀌어서 여행 안 가. 그랬을 때는 70%를 환급을 해주도록 돼 있어요. 8월 19일 날 했을 때는 정확히 15일 전이에요. 그런데도 10원도 못 준다는 거를 이제 문자로 알려왔어요. 작년 해외여행 출국자 수는 약 2,270만 명. 해외여행 수요가 급격히 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해외여행 관련 고령자의 피해 구제 신청은 총 370건으로 해마다 늘어나 올해 들어선 상반기에만 119건이 접수됐습니다. 피해 구제 신청 이유는 출발 전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불만이 63.8%로 가장 많았는데 세부 내용을 보면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계약 해제가 43.6%로 가장 많았고 단순 변심 등 소비자의 개인적 사정이 26.7% 정도였습니다. 60대 이상 고령자의 경우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패키지 상품을 선호하는데 위약금 등 정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최근 2년 내 해외여행 상품을 이용한 고령자 36.9%는 계약 내용을 사전에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고령자가 여행을 떠나기 전 질병 상해 등 건강상의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도 특별 약관이 적용되는 상품은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으니 약관 내용을 꼼꼼히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별 약관의 경우에는 항공권을 미리 예매한다든지 특별한 숙박지 그리고 성수기에 이제 관광지 입장권을 미리 예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취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행사에서는 일반 표준 약관보다 조금 높은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고령자의 경우에는 여행 중 사고에 대비해 계약에 포함된 여행자 보험의 세부 내용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소비자원은 홈쇼핑 9개사와 국내 주요 9개 여행사를 대상으로
홈페이지에 중요 내용을 강조해 표시하는 등 고지를 강화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KTV 최다입니다. 국장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요즘 거리를 걷다 보면 무단으로 방치된 공유자전거가 눈에 띄곤 하는데요. 발에 걸려 넘어지는 등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도 적지 않죠. 실제 공유자전거 관련 민원은 최근 3년간 7,200여 건 접수됐고 올해 월 평균 민원은 지난해보다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지난달의 경우 민원 건수가 전년 동월 대비 2.5배 폭증했는데요. 이에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의 공유자전거 무단 방치, 불법 주차 정비 강화, 안전한 이용 문화 확산 등을 주문했습니다. 권익위의 다양한 민원 자료를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에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선한 날씨와 맑은 하늘, 단풍을 만끽할 수 있는 가을철은 캠핑을 즐기기 좋은 계절이죠. 하지만 그만큼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커져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캠핑 중 발생한 사고로 출동한 건수는 590여 건으로 이 중 넘어짐 사고가 약 34%로 가장 많았고 화상, 가스 중독 등이 뒤를 이었는데요. 특히 심정지 15건 중 11건이 가스 중독이었는데 밀폐된 구역에서 수치나 장작 등으로 음식을 요리하거나 난방용 기기를 사용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3시부터 자정까지가 331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소방청은 안전한 캠핑 활동을 위해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실내 화기 취급이나 가스버너 과열에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태조 이성계 능 건원능은 조선 왕릉 중 유일하게 봉분이 억새로 덮여 있는데요. 태조의 유언에 따라 고향인 함흥에 억새를 옮겨와 봉분을 조성했기 때문입니다. 억새의 절정기를 맞아 다음 달 5일부터 10일까지 동구릉 내 건원릉 능침이 특별 개방됩니다.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1시간씩 개방되며 태조 이성계에 대한 왕릉 해설사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는 24일부터 국릉유적본부 누리집에서 무료로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까 건원릉의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즐기고 싶은 분들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가족 친화 인증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할 경우 보증료율의 0.2%포인트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족 친화 인증제는 여가부가 기업의 자녀 양육 지원 등을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을 받으면 정부 물품 구매 심사 시 가점이 부여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가족 친화 인증 기업에 대해 보증 한도, 심사 우대를 지원해왔던 신용보증기금이 이번에 추가로 보증료를 할인해주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가족 친화적 직장 문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들을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북쪽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오늘 중부지방은 낮 기온이 15도 안팎에 그쳤는데요. 내일도 하늘은 맑겠지만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집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7도, 세종 5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낮부턴 기온이 올라 서울과 세종 낮 기온 19도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운전하실 때 또 산에 가실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과 수원 7도로 시작해 낮 기온 19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속초와 강릉의 아침 기온 9도, 낮 기온 18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의 아침 기온 9도, 대구 8도로 출발해 낮에는 광주와 대구 20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에서 최고 3에서 3.5m로 높게, 서해상도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부터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지겠고 주말에 제주도에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단풍이 곱게 물들면서 등산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국립공원공단의 통계를 보면
등산 사고와 인명 피해가 가장 많은 달이 바로 10월이라고 합니다. 산행 때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실족 사고가 가장 많다고 하니까요. 산행 전에 꼭 몸풀기 해주시고 또 등산화의 상태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